쓸모있는 방탄소년단 이야기, 저 김동완과 함께 썰풀어요. 방탄 TMI. 안녕하세요. EBS 방탄천국에서 방탄 TMI 진행을 맡은 가수 김동완입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흔히 쓸데없는 정보라고 하죠.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지만 알고 나면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쓸데없지만 재밌는 방송 함께 즐겨주실 거죠? 방탄소년단에 대한 투머치한 토크쇼 방탄 TMI 시작합니다. 네, 오늘 방탄 TMI에서는요, 방탄소년단의 해외 활동에 대해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그룹인 건 뭐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방탄의 해외 활동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튜브 구독자 수 57,000명, 디렉터 쿨나라는 이름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해 해외 활동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쿨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쿨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너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라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인기쟁이시네요. 아닙니다. 네, 현재 일 때문에 미국에 거주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국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면은 지금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제일 요새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핫한. 네. 부럽고 일단은 그럼 잠시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원래 한국이랑 미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 살고 있어서요. 네. 잠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미국 반, 한국 반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요새 콘서트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시진 않았나요? 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죄송합니다. 아니십니다. 네. 네, 단호하시네요. 네, 약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표를 구하는데 실패해가지고 못 갔어요. 정말요? 네. 아쉽다. 네. 오늘 쿨나님과 방탄소년단에 대해 해외 활동에 대해 썰을 풀어볼 건데요. 사실 국내에서 방탄소년단 인기는 정말 대단하구나 느끼지만 해외 인기는 솔직히 저도 직접 가보질 못했으니까 실감하기 힘들거든요. 방탄소년단의 해외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미국에서 미국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미국에서 한 번도 내가 한국인이라고 밝히면은 뭐 그냥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이후로 넘어가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밝히면은 Do you know BTS?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정말요? 네, 그리고 뭐 은행 가서 제가 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고 있었는데 매장에는 매장과 계약을 해서 라디오에 있는 음악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몇백 명 이상이 되는 매장에는 뭐 계약을 해서 계약된 음악만 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매장과 매장이 어떤 라디오 앱을 쓰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BTS 음악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동생이 방탄이다 이랬더니 그 옆에 저를 봐주시던 분이 아니고 옆자리에 계시던 은행 직원분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자기 딸이 방탄을 너무 좋아하는데 콘서트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표를 못 구해서 못 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네 한국인이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이제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그때는 이제 약간 근데 빅뱅을 아름아름 좋아하는 팬들이 좀 있긴 했어요. 10년 전에 이제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빅뱅. 빅뱅이요. 죄송해요. 네, 뭐 그랬는데 지금 이제 또 BTS로 바뀌었네요. 네, 근데 그때 K-팝의 인기는 약간 매니아층의 인기였다면 지금은 정말 남녀노소, 은행 직원 아저씨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저스틴 비버의 인기를 방탄소년단이 잇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예전에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캔들이 많고 또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미국이 키워낸 아이돌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기획사라는 게 특정이 있어서 아이돌
기획사가 이제 연습생부터 아이돌을 트레이닝 시키지만 저스틴 네. 비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스타가 먼저 됐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유튜브 스타가 먼저 돼서 얘를 캐나다에서 데려와서 미국에서 이제 팝 시장에서 메이저 가수로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돌의 길을 걷게 됐고 또 본인을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지만 저스틴 비버가 미국 팝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네. 이제 아이돌이었죠. 그런데 저스틴 비버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잠정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게 뭐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 활동을 훨씬 안 하고 있고 앨범도 네네. 훨씬 발표를 안 하고 있고 굉장히 조용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스틴 비버가 조용해진 틈을 타서 방탄소년단이 그 자리를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인종과 전혀 다른 음악을 하는데도 그 자리를 무섭게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럼 예전 저스틴 비버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나요? 뭐 저스틴 비버라고 하면은 일단 굉장히 논란도 많았지만 네. 이 저스틴 비버가 유행시켰던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지 좀 내려 있는. 네, 바지 내려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꼴 보기 싫다. 저스틴 비버를 미국에 추방시켜야 된다. 이런 운동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패션을 미국 전역에서 다 바지를 내리고 다니고 한국에도 바지 내리는 패션이 전역이 되고 맞아요. 전 세계에서 바지를 내리고 다닐 정도니까 네. 그게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사람들이 다 따라할 정도니까 그 인기가 뭐 어느 정도일지는 말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 얘가 또 빌보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비버가 받았던 상을 우리 또 BTS 그렇죠. 님들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K-팝 아이돌 그룹이 이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는 게 방탄소년단 처음인데요. 네. 저스틴 비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기도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았지만 논란도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애 스캔들, 난폭 운전, 폭행, 음주운전, 마약 뭐 이런 거까지 다 해갖고 그러니까 신문에 안 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였고요. 노래도 워낙에 좋았지만 네. 대단한 가십 메이커이기도 해서 소셜 아티스트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화제가 되니까. 노래 좋아서 화제돼, 그 다음날 사고 쳐서 화제돼, 그 다음날 또 연애에서 화제돼, 뭐 이런 식이죠. 네, 아주 핫했네요. 네, 그랬는데 방탄소년단은 우리 방탄소년단은 사고를 안 치지 않습니까? 연애도 안 하고 전혀 정말 찐 실력, 찐 사랑만으로 이 자리를 차지한 거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 탑소셜 아티스트 부분이라는 게 앨범 네. 판매량하고 SNS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음악인한테 주는 상이에요. 네. 근데 방탄소년단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버가 6년 연속 쥐고 있었는데 네. 비버를 이제 제치고 그 다음부터 방탄소년단이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고 왔어요, 그거를. 148주째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 와, 진짜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방탄소년단은 월드 투어를 하니까 한 나라에 오래 머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 팬들도 방탄소년단 한국 활동을 내한 공연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와, 진짜로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 데뷔 초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진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국 TV에서도 보기 힘들어지고, 한국 활동을 내한 활동이라 말할 정도라 가지고 굉장히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 또 아쉽기도 한데, 방탄소년단은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일단 월드 투어니까 네. 각국에서 콘서트를 개최를 하는데요. 네. 나라마다 1, 2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5회에 걸친 북미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시티필드 공연이었는데 시티필드 규모가 45,000석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스타디움 투어였고 네. 그때 여기서 이 공연을 슈가가 혹시나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스타디움에서만 월드 투어 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슈가가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슈가가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실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 Speak Yourself 공연을 12차례에서 티켓을 60만 장을 넘게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936억 원치의 수익을 냈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프랑스, 뭐 브라질 그리고 영국 웸블리 월드 스타디움 투어를 했고 네. 그리고 이게 로즈볼 스타디움이 여기 LA에서 열렸던 공연인데 네. 이 공연 하나만으로 197억 원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테일러 스위프트, U2, 제이지, 비욘세, 에미넴, 리아나를 이제 그런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네, 저도 꼭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화이팅! 있습니다. 화이팅. 네. 네, 방탄소년단은 이제 우리나라 TV에서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 쇼 유명 TV 쇼랑 매거진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SNL, 지미 네. 펠런 쇼, 스티븐 콜베어 쇼 같은 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TV 채널 개수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지만 정말 많아요. TV 네. 채널 개수가. 그래서 연예인도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해도 탐 크루즈급 아니면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정말 주연급 배우라고 해도 드라마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미국에서 내한 공연 온 요즘 되게 핫한 힙합 스타라고 해도 제이지 드레이크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온 방탄소년단을 각 방송사의 메이저 토크쇼에 이제 메인 게스트로 출연을 시킨 거죠. 네. 아, 저는 이제 SNL 공연 영상을 제가 일부러 너튜브로 찾아봤거든요. 아, 이게 근데 해외 정말 탑 내노라는 스타분들이 나오시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딱 우리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딱 서 계시니까 와, 굉장히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죠. 네, 무대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그때도 정말 또 레전드를 세운 날이지 않나. 저는 미국에서 그거 보다가 약간 울컥해서 울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그냥 왠지 그냥 한국인으로서 울컥해가지고. 왜냐면은 이런 한국인이 이런 어떤 대우를 받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어떤 이렇게 되게 대단한 스타 대접을 받는 거를 정말 역사상 처음 봐서. 맞아요. 왜냐면 그 방탄소년단이 각 방송사의 가장 메이저 토크쇼에 출연을 했는데 네. 보통 진행자 이름을 걸고 하는 토크쇼는 미국 예능에서도 가장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수많은 채널이 있고 네. 수많은 쇼가 있지만 이 채널에 이 쇼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어떤 미국인들이 모여 저녁 먹으면서 틀어놓고 볼 수 있는 걸 가족들이 다 보는 그런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미국 예능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인기 프로그램이니까 가장 인기가 있고 핫 이슈인 인물들이 출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현재는 한국에는 이런 토크쇼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전성기 때의 무릎팍도사 같은 느낌? 무릎팍도사. 네, 힐링 캠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아요. 뭐 약간 라디오스타 이런 느낌으로 예능인데 그 어떤 MC가 주가 되지만 게스트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만 나오는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수치로 생각을 하자면은 엘렌 쇼랑 지미 펠런 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출연을 했었는데 네. 유튜브 팔로워 수가 엘렌 쇼 같은 경우에는 3,470만 명. 와. 네, 그러니까 뭐 남한 정도의 어떤 정말 네. 네, 우리나라 유튜브 인구수네요. 네. 네. 그리고 지미 펠런 쇼 같은 경우는 2,230만 명입니다. 대단하네요. 그쵸. 와, 진짜 엄청나게 방탄소년단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유명 TV쇼에 이제 출연했다는 그런 의미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에는 한국 연예인들이 미국 쇼에 출연을 했을 때 네. 그냥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누구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였어요. 외국에서 인기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 미국 토크쇼에 한국 스타가 출연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녀시대도 했었고 네. 이전에도 이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MC들의 태도인데요.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머리띠 같은 거 있잖아요. 멤버들 캐릭터 머리띠 네네. 이런 걸 다 자기네가 사비로 구입을 했는지 차고 와가지고 MC들이 차고 와가지고 너무 팬이라고 막 아저씨들이 막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그 MC들도 대단한 탑스타들인데 네.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엄청 팬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재밌는 게 여기서 친한 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쵸. 되게 이제 팬이면은 당연히 이제 친근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랑 되게 가까운 친구라고 네. 소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자기가 진짜 뭐 우리 지민 씨 보러 이제 지미 펠론이라는 진행자가 있는데 네. 같은 지미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통점을 찾고 싶어하고 친한 척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문화가 네. 스타가 될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대접을 더욱더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없지 않아 그런 문화 있지만 약간 지향하는 문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대놓고 더 스타 대접을 해주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서 사실은 헐리우드에서도 한국인 배우가 많이 있고 네. 뭐 존조라든지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정도로 스타 대접을 받는 한국인을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방탄소년단을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네, 처음. 아, 진짜 새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미국에서 혹시 가장 인기 많은 멤버가 누군가요? 이게 저도 이제 콘서트 때 네. 외국 아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거짓말 안 하고 이제 국내외 아미들이 다 이제 공통점인데 이거는 7명 모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굴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알지만 얘기하지 않겠다고. 상처를 줄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은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네. RM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정말요? 네, 해외에서 훨씬 이렇게 RM 인기 훨씬 많고 해외 아미들도 근데 비주얼 담당이 누군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진, 정국, 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무시할 수 없는 그림체죠. 네. 그렇죠, 그림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생각에는 뭔가 동양적인 얼굴은 서양에서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네네. 서양적인 얼굴은 막 되게 눈 크고 코 크고 입 크고 잘생긴 그런 얼굴은 한국에서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누가 잘생긴 건 알더라고요. 누가 비주얼 멤버인 건 알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하지만 RM이 정말 인기가 많은 이유가 네, 그 뭔가요? 미국에서는 외모보다도 리더십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리고 RM이 뭐 콘서트나 이런 뭐 영어로 토크쇼에서도 항상 영어로 이야기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RM이 되게 생각이 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되게 이런저런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방탄소년단의 그런 점들을 사랑하게 해주는 정말 대표 같은 정말 리더 중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항상 이제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든 방송을 하든 영어로 이제 굉장히 명언을 그렇죠. 너무 많이 제조를 하시니까 그렇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콘서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방탄소년단은 지난해와 올해 해외 투어를 하면서 최초, 최고 이런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네, 방탄소년단의 해외 콘서트 얘기도 조금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탄소년단이 올해 월드 스타디움 투어를 하면서 이제 북아메리카 공연 성료 후에 브라질 상파울루 알리안츠 파르크 그리고 6월에는 영국 런던 앰블리 네. 7, 8일에는 프랑스 파리 스타드 스타디움 여기서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는 심지어 사우디에까지 가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네. 사우디라 하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부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은 네. 같은 호텔에서 잘 수 없다는 굉장히 이 보수적인 국가인데 네. 이 방탄소년단 유튜브에 어느 날 사우디가 중동 팬들이 와서 중동에 한 번만 와달라 하고 댓글 테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댓글을 뭐 어떤 그들만의 어떤 그런 실시간 뭐 트렌드라든지 그런 네. 걸 통해서 좌표를 찍고 몰려드는 그런 약속이 있었나 봐요. 네. 완전 싹 다 덮인 거예요 댓글창이. 예. 방탄소년단 제발 사우디에 와달라, 방탄소년단 제발 중동에 와달라 이렇게 아랍에 와달라 이런 식으로. 그 호응에 응답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빅히트가 그거를 응답을 해서 사우디에 가서 콘서트 스타디움 투어를 했는데 네.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최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한국에서 진짜 이렇게 멋있는 7명의 분들이 이제 나왔다는 게 정말 그렇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웸블리 공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유료 생중계를 했는데 거기서만 나온 수익도 엄청나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웸블리 스타디움에 가고 싶었는데 정말 제가 그때 스케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제 구독자분께서 네. 가고 싶으면 자기가 표를 줄 수 있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게 너무 아쉽고 아. 그 웸블리 스타디움은 정말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네네네. 전설적으로 그려진 그 무대 아닙니까? 에오. 에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방탄이들이 가서 싹 채우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공연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눈물이 철철 납니다. 네, 소름이네요. 네. 정말 저는 그 로즈볼 스타디움은 진짜 실제로 갔었는데 네. 가서 울었어요. 보다가. 네. 되게 잘 우시는 편이신가 봐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방탄소년단만 보면은 너무 네. 잘생겨서 눈물이 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표를 구하기 힘드셨을 텐데 또 어떻게 구하셔서 갔네요. 네, 저는 리셀링 티켓을 사서 갔고요. 네,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안표 시장이 합법입니다. 이게 안표 시장이라고 말할 수 없고 리셀 사이트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방탄 티켓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붙으면은 뭐 3,400달러는 기본이고 아, 그 2018년 여름 시즌에 네. 미국 전역에서 리셀가가 가장 비싼 티켓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와. 근데 2위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콘서트였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뭐 기사에 따르면은 한 장당 평균적으로 1,500달러가 우습게 넘었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유럽에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네. 이 티켓을 예매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 어떤 영국 팬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티켓을 예매하려고 네. 그 티켓 딱 이렇게 예매 시작하는 그런 그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학교 컴퓨터실내에 있는 컴퓨터를 다 돌린 거예요. 스물 몇 대를. 네, 어떻게든 가겠다는 네, 의지로. 네. 그래서 결국은 표를 예매하는데 성공했다. 네. 아,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아, 그 정말요? 영상이. 네. 네, 콘서트를 보면서 좀 신기했다던가,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네, 방탄소년 선배님들 콘서트를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신기했던 점이나, 새로 경험했던 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스타디움이라는 데가 원래 축구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근데 거기 그 축구하는 그 엄청나게 큰 거기를 그 아미밤이라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응원봉이거든요. 네네네. 아미밤을 들고 이제 막 불을 다 켠 다음에 파도 타기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 큰 스타디움에서. 진짜 이쁘겠다. 네, 근데 미국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놀라웠던 게 미국이 되게 상당히 개인주의예요. 아, 그래서 네. 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다녀도 뭐 내가 자주 노는 친구들, 내가 잘 어울리는 친구들 이렇게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혼자입니다. 아, 뭐 약간 그냥 뭐 점심 때 밥 먹는 친구들 정도는 있겠죠. 밥 근데 먹는 친구. 네. 근데 이제 네. 인생이 혼자기 때문에 이렇게 아. 혼자 다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단합이 되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매스 게임 같은 걸 하면 정말 그거를 엄청 신기하게 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미국인들이 파도 타기 응원을 한다는 거가 그리고 그 큰 스타디움을 파도 타기라면서 끊기지 않고 그 단합되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한 컬처 쇼크였어요. 아, 문화를 파괴해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뭐 RM은 영어를 워낙에 잘하시지만 네네. RM 말고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스스로 그 팬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통역이 다 있음에도 되게 열심히 영어를 연습해 오시고 외워 오셔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모습이 더욱더 감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감동적이네요. 네. 또 있나요? 그리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제가 유튜버가 되기 전에 뮤직앱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미국의 유명 뮤지션들의 콘서트도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실력은 너무너무 있거든요. 미국의 뮤지션들이. 네네. 너무너무 있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다 알겠는데 그 어떤 정말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죽을 듯이 열심히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들의 어떤 그 정말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다. 네, 악바리 근성으로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다. 이런 게 그 어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 팬들이 정말 감동을 하더라고요. 아, 거기에 또 메리트를 느끼고. 네, 네. 정말 감동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미국 가수들한테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아, 보통 이제 어떤 정말 유명한 전설적인 밴드의 공연을 콘서트를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노래를 어쩜 저렇게 잘하지 정말 기계처럼 잘하더라고요. 어. 근데 보통 와서 이 무대 세트가 있는데 5곡을 이렇게 약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메들리 부르듯이 이렇게 딱 부르고서는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또 다시 가고 또 5분 노래방에서 메들리 부르듯이 또 이제 5개 부르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노래 정말 잘하는 건 알겠는데 콘서트를 보면서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 어. 맞아요. 네, 저도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면서 진짜 엄청 감격하고 막 이제 오열하는 해외 팬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네, 해외 팬분들이 보는 방탄소년단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뭐 아니면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 뮤지션과는 또 어떤 느낌인지.
우선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제가 네. 해외 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는데 보통 처음에 입덕하게 된 계기는 100이면 100? 다 네.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보는 거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진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뮤직비디오가 음. 진짜 영상미가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면 네. 뮤직비디오를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대단한 퀄리티로 엄청나게 만든다는 것도 놀라운데 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수들이 너무너무 외모도 아름답거니와 춤을 너무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쵸. 노래도 네. 뛰어나고요. 네, 그 노래 잘하고 근데 거기서 입덕을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찾아보는 단계에 이릅니다. 막 찾아봐요 이거저거 막 찾아보고 그러면 이제 영어로 된 아무래도 한국말로 된 콘텐츠는 많아도 영어로 된 콘텐츠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찾다가 보면은 이제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을 정주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V앱 깔아가지고 방탄소년단이 그 실시간 채팅하고 실시간 이제 라이브하고 이런 거 찾아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어도 충분히 한국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나 해외 팬들이. 맞아요. 너튜브 하나만 있으면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근황은 아주 찾기가 쉽죠. 그렇죠, 네. 그렇죠. 혹시 동환 씨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어요? 아, 봤죠. 네, 거기서 보면은 퀸이 원래 밴드로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동네 밴드였는데 거기서 이제 매니지먼트사에서 연락이 가지 않습니까? 그쵸, 얘네가 그쵸. 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부분 연습생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갖고 아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원래 어떤 아티스트가 되게 잘한다더라 이런 뭐 동네 공연 정도에서 그 리그 정도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공연을 좀 하고 이러면서 유명해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자기네 곡도 있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런 단계에서 아. 회사에서 연락이 가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한다며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연습생 때부터 이제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뭐 회사가 원하는 어떤 방식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생을 데려와서 노래도 이제 회사에서 뭐 연습생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주로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의상이나 뭐 헤어나 뭐 메이크업 뭐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인성 트레이닝까지 그쵸. 한국에서는 회사가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전혀 없고 네. 아티스트를 어떤 야생에서 데려오기 때문에 한국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세월들을 견딜 수가 있고 어린 나이에 이제 집을 떠나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밥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저거 맞아요, 살찌니까 맞아요. 먹지 마라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쵸. 시작부터 되게 다르네요. 동아 씨는 어떠셨는지. 저도 굉장히 이제 저는 그래도 나름 늦게 올라온 편이었어요. 저도 대구 사람인데요.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요, 근데. 고쳤어요. 네. 흥분하면 나오나요? 맞아요. 흥분하면은 나오고, 네, 술 취해도 이제, 나오고. 네, 부모님이랑 이제 전화할 때도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고3 때 올라왔는데 굉장히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가족도 없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긴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형들도 많이 만났고 이제 정국 선배님처럼 이제 챙겨주는 형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점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동환 씨는 미국 시스템이 좋으세요? 한국 시스템이 좋으세요? 저는 사실 키워주는 게 사실 저도 처음부터 실력이 막 이렇게 좋지 않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태어났으면은 캐스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네, 데뷔를 하는 걸로. 네. 아니 다른 팀 이렇게 멋있는 팀이 꾸며져 갖고 막 채워가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요? 네, 그랬다. 그랬을 것 같은데. 좀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워낙 미남이시니까 네, 채갔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한국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어떤 아티스트들이 가서 말 한마디까지 회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유가 없는 대신에 저는 팬들한테 더 권력이 많은 구조라고 보거든요, 이게. 네. 왜냐하면 팬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회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팀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시스템 아래서 자라난 아이돌에 대해서 미국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맞아요. 좀 네. 되게 신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엔터테인먼트 구조 자체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르네요. 그렇죠. 네, 우리처럼 미국도 이제 한국의 이런 문화를 신기하다고 굉장히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네. 네, 미국인들이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또 충격을 받은 게 있다고요? 그렇죠. 미국 방탄소년단이라는 팀 자체가 사실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네, 굉장히 편견을 굉장히 확 파괴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팀 자체가 어떤 페노메논이라고까지 이렇게 어떤 현상이다라고까지 말이 되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어떤 미국에서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깼다 이런 예가 있어요. 네, 방탄소년단이 그룹명 자체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편견과 억압에 대해서 방탄이 되어주겠다라는 네,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 미국을 침범했다고 여겨지는 음, 비틀즈와 비견이 되게 많이 되기도 해요. 사실 아, 외국에서 왔고 네, 밴드고 그리고 맞아요. 굉장히 잘생긴 남자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비틀즈와 많이 비견이 돼서 얼마 전에 그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비틀즈를 오마주하는 무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아, 정말 그것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정말 진짜 멋있었죠. 네,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네, 퍼포먼스가 사실 스타디움 투어를 했잖아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네, 네, 네. 스타디움이 근데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그쵸, 그쵸. 축구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축구하면은 11명, 22명에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방탄소년단 7명밖에 안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막 2시간 반 동안 채워야 돼.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축구하면은 22명만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을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7명이 춤추면 7명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 스타디움을 전혀 빈 곳 없이 꽉 채우고 너무너무 무대가 화려하게 이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한국의 무대 연출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되게 물론 방탄소년단이지만 네. 어떤 무대 장치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뭐 폭죽, 뭐 불꽃, 뭐 등등 여러 특수 효과라든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미국이 무대 화려한 거에 대해서 되게 보도가 많이 됐었고요. 미국 안에서도. 네, 또 미국 팬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또 센세이션 그렇죠. 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또 한국밖에 이제 안무가 이렇게 화려한 나라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선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걸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왜 네. 목소리가 안 흔들리냐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아니 맞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토할 것 같은데. 네, 농담이고요.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 폐활량이나 체력을 많이 늘려서 이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보통 무대에 이렇게 서서 자신 있게 그런 정도로 공연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일단은 춤추면서 노래를 당연히 부를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춤을 아주 격하게 3번을 춘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는 거를 한 2시간 정도 반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폐활량도 이제 늘고 체력도 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무대를 하면은 3분이니까 그 3분 정도는 음정이 거의 이제 그래도 안 흔들리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해놓는 편입니다. 그렇게 뭐 하면은 밥 먹은 거 올라오지 않나요? 그래서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식후 2시간 이후 연습 시작으로 이제 하고요.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또 솔로이기 때문에 더 아. 네, 좀 연습을 많이 해서 라이브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뭔지 아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점심 먹고 바로 그 다음 시간 체육 시간이면은 네, 뛸 네, 때 네. 옆구리 아프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 너무 이제 그러니까. 막 쿡쿡 찌르고. 네. 근데 거기 춤을 춰봐 얼마나 아프겠어. 맞아요, 맞아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쉬운 게 아니야 진짜. 네, 또 이제 새로 충격이 받는 게 또 있다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방탄소년단 같은 남성상이 없었어요. 아, 그쵸. 왜냐면 미국 남성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거기. 남성적이고. 그렇죠. 근육 네. 막 뿜뿜하고 네. 막 진짜 뭐 땀 냄새가 막 날 것 같은 어떤 그 근육이 진짜 뿜뿜하면서 막 되게 뭔가 마초적인 향기가 팍 풍기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힘세고 그러면서도 또 여자를 보호해주는 요런 스타일의 남자만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캡틴 아메리카, 그렇죠. 네, 아이언맨 이런. 그렇죠.
근데 이 K-팝 스타일의 남성상이 제시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외모에 노력을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뭐 비가 와도 사실 미국에서는 비가 와도 남자는 우산 쓰면 안 된다는 그런 편견도 있어요. 예, 비가 아주 많이 오지 않는 이 정도는 그냥 맞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우산 있는데 안 써요. 진짜. 정말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모에 노력을 하는 예쁜 남성 그리고 네.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게 메이크업을 하고 패셔너블하고 그리고 또 감정에 되게 솔직하고 잘 웃고 잘 울고 네. 어린아이 같기도 하면서 네. 어리광도 부리고 또 공감을 해주잖아요. 굉장히. 네네네. 그리고 다정하고 이런 남성상에 제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K-팝이 게이팝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뒤집어 엎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K-팝에 대한 안티들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K-팝이 미국 여성의 마음을 빼앗았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네. 빌보드 차트를 완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아, 인정합니다. 네,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넘버원을 한 한국 가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비틀즈 이후 처음으로 네. 이게 비틀즈 이후 최초의 기록이라고 해요. 1년 내에 3개의 앨범을 빌보드 차트 넘버원에 올렸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몇 년 만인 거예요? 막 거의 막 몇십 년 만이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와. 일단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 한 듣던 노래를 그 네. 이후로 지금 방탄소년단이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 진짜 방탄소년단이 기록도 깨고 고정관념도 깨고 진짜 안 깨버린 게 없네요. 그렇죠. 네, 저도 가수로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영향이 K-팝 이미지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K-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미국에서 K-팝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미국 음악의 어떤 장르적 특성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힙합하면 또 힙합 어떤 패션과 힙합 스웩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락도 막 뭔가 락 패션이랑 막 락의 어떤 막 샤팅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K-팝도 K-팝 스타일이라는 게 확연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K-팝으로 인한 K-팝 대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커버 댄스 대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K-팝 외에 한국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한국의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면은 미국인들이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이랑 뭐 김치, 삼성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신문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한국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그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가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미국에서 북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몰라요. 진짜로 잘 모릅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국 남성의 이미지가 잘생긴 남성의 이미지가 아닌데 근데 방탄소년단이 나타나면서 한국 남성이라는 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멋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센스 있고 막 똑똑하고 다정하고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의 노래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역사나 문화를 굉장히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담았거든요. 맞아요. 노래만 해도 아이돌만 들어도 이제 굉장히 한국적이잖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그쵸, 저도 그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뮤직비디오만 봐도 한국과 또 한글과 또 어떤 한국적인 배경을 맞아요.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걸 품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도 생겼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네.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 와 계신 외국인들도 그렇고 네. 미국에서 태어나신 교포 2세라든지 한국말을 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쓸데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는 제가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외국 아미들이 너무 부럽다, 한국말 잘해서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또 한글날이었잖아요, 얼마 그렇죠. 전이. 네, 그렇죠. 한글날이었는데 또 외국 팬분들이 또 이제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글을 배웠어요 하면서 또 한글로 글을 많이 올리셔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한국어 사용하는 거를 되게 제가 그 친구들 와갖고 막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언제 이런 경험이 있었나 네.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없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방탄소년단으로 하여금 어떤 제 삶의 변화와 어떤 감동이 되게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행복합니다. 네, 정말 방탄소년단 선배님 덕분에 쿨나님의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덕분에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네요. 네. 네, 오늘 쿨나님과 방탄소년단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 썰을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방탄소년단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저 얘기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네. 이거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오히려 스튜디오에 오고 나니까 네네. 동환 씨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이야기만 이렇게 할 때인가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경향이 있었는데 정보가 이제 쿨나님 덕분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네. 그 해외 아미들이 한국 아미들에 대해서 되게 어떤 애정이나 그런 게 많고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방탄소년단의 해외 팬들과 한국 팬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알려서 열심히 해서 해외로도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솟구치는 그런 라디오 시간이네요. 네, 쿨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계속 듣고 싶은 투머치 방탄 토크 김동완의 방탄 TMI는 또 돌아올게요. 이 방송은 유튜브와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